단군과 고조선의 역사적 의의. 이번 차시 수업을 통해서 단군이 한국사에 가지는 상징성과 역사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으며 고조선의 전개 과정과 한국사적 의의를 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단군과 관련된 좀 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바로 강화도에 있는 경기도 강화도 섬이죠. 서울 가까이에 있는 아주 큰 섬인데요. 이 강화도 만이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있는 참성단이라고 하는 그 제단입니다. 우리 앞서 삼국유사에서 단군을 할 때 그 제단 단자를 표현했다 그랬죠. 바로 이 제단의 임금이라는 뜻이 사실은 단군의 원래 그 어원이거든요. 이 참성단에서 지금도 10월 3일 개천절이 되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자, 이러한 전통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단군을 모시는 이런 국가적 제사인 개천대제, 그러니까 개천절에 지내는 큰 제사라는 의미에서 개천대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언제부터 과연 있었을까?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되게 강화도가 역사적으로 중심이 됐던 시기가 바로 고려 후기 13세기에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고려 개경에 있던 고려 수도가 1232년에 강화도로 잠시 천도합니다. 그래서 새로 개경으로 돌아오는 1260년까지 한 30년 가까이 여기에 있으면서 몽골과 고려가 이렇게 항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가 1230년대부터 60년대, 바로 그 직전까지 한 30년 동안이 어떻게 보면 강화도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심이었던, 또 도읍이었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 바로 고려의 원종이 그 참성단에서 초제라고 하는 도교식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때 지냈던 초제라고 하는 것은 꼭 단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사라기보다 도교식으로 이렇게 하늘에 있는 별자리라든지 여러 도교의 신들을 제사 지는 그런 도교식 제사입니다만, 아마 이 무렵부터 참성단에서 단군을 모시는 제사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이 참성단을 단군이 실제로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유적이다라고 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개천절 행사는 우리가 10월 3일에 지금 개천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열개자,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날이다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건국기념일 같은 건데, 그걸 건국기념일이라고 하지 않고 좀 더 어떤 그런 신화적 의미에서 개천절, 이렇게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 3일이 바로 개천절인데요. 언제부터 그런 10월 3일을 개천절로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일제강점기 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로 음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상해 임시정부에서 처음 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그것이 해방 이후 1945년 강복 이후에 음력이 양력으로 바뀌게 된 건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는 왜 10월 3일 기준으로 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종교라고 하는 단군을 어떤 교조로 하는 그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민족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대종교에서 지내던 그런 개천대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10월 3일을,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삼고, 그것을 일종의 건국기원일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개천절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었지만, 그 이후에 점차 개천절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되면서 강복 이후에 이제 양력으로 10월 3일을 개천절로 지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한국인의 정체성 또는 한국의 역사적 기원을 얘기할 때 단군, 그리고 단군을 제사 지내는 바로 그 개천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국경일이다 할 수 있겠는데, 그 역사적 기원, 정통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바로 이렇게 고려 후기부터 확인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때부터 단군 국조 인식이 면면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앞서 본 그런 여러 설명들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삼국유사
제왕홍기라는 고려시대 때 편찬된 역사책에 나오는 단군 신안 이렇게 기록에 따라 좀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단군의 통치 기간을 뭐 1500년, 1038년이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해가 뭐 요임금 50년 경인이든 또 요임금 원년 무진이든 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연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신화로만 치부할 수는 없고 역사를 분명히 거기에 담고 있는 고려시대의 역사 인식이 담겨진 그런 역사적 기록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성립과 변천 과정에 대해서도 단군 신화를 통해서는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결합해서 재정일치 단계의 어떤 군장 사회로서 고조선이 성립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원전 4세기 후반에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이제는 군장 사회 단계가 아니라 초기국가 단계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앞서 보았듯이 이렇게 제왕홍기와 고려시대에 편찬된 제왕홍기와 조선시대에 편찬된 동국통감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모두 단군 원년을 기원전 2033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공통점은 바로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군 기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단군을 국조로 보는 역사 의식이 그것을 통해서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1961년대까지 단군 기원을 국가의 정식 연도 표기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단기와 서기를 이렇게 병행해서 쓰는 곳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기원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단군이 우리 역사의 시초로 어떤 국조로 자리 남아 있는 한 아마 단군 기원, 단기로 연도를 표기하는 방식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이해할 때 뭐 단기 4천 몇 년, 뭐 4,500 몇 년이라고 나왔을 때 놀라지 마시고 2333년을 빼보세요. 그러면 서기 연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단군과 그거로부터 연도를 계산하는 단군 기원이라고 하는 그런 연도 표기 방식을 이해하게 되면 한국사에서 단군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북한학계에서도 이처럼 우리 남쪽 대한민국처럼 1993년 평양 대박산 기슭에서 단군릉을 새롭게 발굴하고 복원하면서 완전히 역사적인 실존 존재로 이해하고 평양 일대에서 기원전 3000년 무렵에 실제로 나라를 건국한 역사적인 인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려시대 이후의 단군 기원 인식과 마찬가지로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공산 국가의 역사적 기원을 단군으로부터 찾아가지고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좀 북한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게 한 그런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바로 단군릉을 실제로 발굴하고 복원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그렇지만 국내 학계, 남한 학계나 세계 학계에서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될 수는 없고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유적일 것으로 그래서 고구려 시기의 실제 유적일 것으로 왕족과 관련된 유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북한 학계에서는 이것을 고조선 시기 단군의 실제 유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단군이라는 것이 한국사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봐서는 조선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런 위치인가를 실감하게 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